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이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질문들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쭉 봤고요. 이번 주에도 요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일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먼저 오늘도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갈 건데요. 오늘 살펴볼 용어는 이제 마스킹. 도료가 이제 그 주변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도료가 묻지 않도록 무언가를 덮어주는 작업을 뜻합니다. 사용되는 재료로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마스킹 테이프나 액체로 된 마스킹 졸 이게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경우에는 이제 일반 테이프와 같은 형태로 덮어야 될 부분에 덮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봤던 이 마스킹 졸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게 건조가 되면서 반투명한 비닐과 같은 막을 형성을 합니다. 이 막을 형성해서 위에 덮어주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도료를 뿌리더라도 안쪽 이제 프라모델 내부에는 색이 묻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색을 하실 때 이런 제품에서 이제 마스킹을 작업을 통해서 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 마스킹 오늘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튜브의 빔라이플님의 질문. 빔사벨의 모양은 어떤 원리로 유지가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빔사벨 일단 작동 원리는 미노프스키 입자를 검 형태로 방출한 다음 여기에 산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노프스키 입자로 형성된 그 공간 안에 플라즈마를 방출하는 것으로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노프스키 입자로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안에 이제 플라즈마 사출해서 이제 살상력을 부여한다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이제 건담 시리즈에서도 많이 나오죠. 비건담이래. 비우주색이나 다른 시리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게 많습니다. 미노프스키 입자가 아니라 미라주 콜로이드를 쓴다거나 시드 같은 경우엔, 그리고 더블 같은 경우에 지인 입자가 거기에 대체되는 수준으로 대부분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튜브에 주드0912님의 라플러스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라플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우주세기 첫날 우주 이민의 시작이 선언된 기념적인 날 새로운 세계를 축하하기 위해서 개최가 됐던 지구연방 수사 관저 우주 스테이션의 명칭이고요. 해당 행사 진행 중에 이제 테러리스트에 대한 폭파가 발생을 했고, 이 테러에 가담했던 청년 사이언비스트가 이 폭발에 휘말리면서 잔해 속에서 발견했던 물건이 후에 이제 라플러스의 상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물건은 지름 3m 전후 두께 30cm 정도의 육각형 석판이었고요. 이것을 열면 세계를 근본부터 바꿔버린다고 하는, 있어야 할 미래를 우주세계에 가져다 준다 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사이암이 소유를 해서 비스트 가문에 장가간 뒤로 이제 비스트 재단은 강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어원을 유추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장치가 아닐까라고 추측된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콘 건담에서는 이 상자의 위치를 밝혀내는 열쇠라고 쓰는 라플러스 시스템이 탑재가 됐고요. 일정 조건에서 발동하면 이 라플러스의 궤로 상자로 길을 알려주는 데이터가 표시가 됐었죠. 이것에 대한 정체가 이제 나중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라플러스 이 콜로니에서 발표를 했던 우주세기 헌장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지구연방이 내고 있던 헌장과 다른 오리지널 현장이고요.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라플러스에 있던 이 현장에서는 오리지널에 분류하는 그 지금 우주세기에서 나와 있는 조문이 더 많다고 합니다. 미래라고 적어놓은 챕터가 있었고, 그 내용이 이제 제7장에서 지구연방은 큰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이하의 항목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제15조 1항이 지구권의 생물학적인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지구연구원은 또 연구와 준비를 확충할 것. 제2항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장래 우주에 적응한 신인류의 발생이 인정받았을 경우 그들은 우선적으로 정부 운영에 참가시킬 것. 바로 이 2항에 기록되어 있는 신인류가 이제 스페이스 노이드랑 뉴 타입을 뜻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논란이 좀 발생을 한 거죠. 창립 당초부터 이제 신인류를 정치에 참가시키려는 것에 근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석판입니다. 정부가 이제 출범 당시부터 신인류 뉴타입을 이제 정부 내부에 정치 참여하는 데 인정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나중에 이제 1년 전쟁을 비롯한 이 스페이스 노이드와 이제 어스 노이드 간의 대립이 발생을 하면서 이 석판 내용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그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어스노이드 당시 이제 지구권 쪽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숨겼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개가 되면 이게 우주세계 그 기반을 무너뜨린다라는 등식의 이야기가 펼쳐졌지만,
이미 수많은 전쟁이 지나간 뒤였고, UC에서 공개된 시점에서는 이미 수많은 전쟁이 지나간 뒤였고, 이미 어스노이드와 스페이스로이드 간의 불안은 좀 많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가 돼도 큰 효력을 발휘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게 진행이 된 거죠.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튜브의 KGWKK2 건담 G3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건담용 모비슈트 세 번째 사양은 한층 더 개소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흔히 이제 마그넷 코팅 사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G3는 이제 무선 코드 네임이라고 합니다. 토미노요시키의 소설 기동용사 건담에 등장한 아무로레이 탑승기를 이제 MSV 모비슈트 바리에이션에 편입시키면서 태어난 기체예요. 원래 형식 번호는 기존 알고 있는 건담같이 RX-78-2였지만 SD 건담이 선보이던 무렵에 이제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은 RX-78-3으로 바뀌어서 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G3는 이제 소설판 후반에 아무로가 두 번째로 탑승하게 된 RX-18 건담이고요. 특별한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흔히 말하는 주인공급 기체다운 고성능기는 아니었고, 이제 소설판에 등장했던 모든 모비슈트가 애니메이션 설정보다 작다고 해요. 애니메이션 속에 나왔던 이 퍼스트 건담은 전고가 18m였지만 소설에서 나왔던 건 다 16m로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소설판에 등장하는 양산형 짐은 시험 제작기라고 할 수 있는 건담보다 오히려 고성능기였다고 하고, 이 G3는 대파된 건담을 대신해서 짐을 베이스로 건담의 예비 파츠 등을 사용해서 급수한 개수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의 자쿠 재령 전용기님의 질문, 왜 GN아머는 타입 E와 타입 D밖에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GN아머는 솔레스타인 빙이 개발한 건담의 강화 지원용 메카입니다. 건담 큐리오스, 건담 바치에 비해서 강습 능력이 부족한 이 건담 엑시아와 듀나메스를 보조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엑시아용은 GN암즈 타입 E, 듀나메스용은 GN암즈 타입 D라고 불리고 있죠. 일단 GN암즈는 합체하는 건담에 맞추어서 각종 무장이 변경이 가능했고, 원래는 이제 4개의 건담에 맞추어서 각종 사용 및 무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 투입됐던 건 아시다시피 엑시아용이 타입 E와 듀나메스용이 타입 D 두 가지만 그냥 투입이 됐을 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래 4개를 다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실전에 투입한 거 2대밖에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이트의 하얀 까마귀님의 질문, 베토치카 칠드런 제목의 뜻을 여쭤보셨습니다. 소설 제목이라 할 수 있는 베토치카 칠드런, 단순 직역한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베토치카의 아이가 되겠죠. 베토치카와 아무로가 헤어지지 않았고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첸아기, 역습회사에 등장했던 첸아기가 오히려 없는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토치카는 당시 아무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극중에서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기적이라는 것을 몇 차례 아무로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제목을 베토치카 치드런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잠깐 보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고요. 기획 단계에서 이제 아무로와 베토치카가 둘이 결혼을 해서 베토치카가 아무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의 애아범의 인기가 떨어진다나 뭐래나 하는 이유로 이제 베토치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첸악이라는 캐릭터가 대차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극장판 역습의 샤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리지널 내용으로 들어온 게 이제 베토치카 칠드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 사이트의 드리스타님의 질문, 이번 잘마크가 이봉주라고 불리는 사연. 이거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별칭으로 많이 농담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명칭인데요. 이게 정확한 어원이나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리본즈라는 이름 명칭을 이제 발음을 계속 빠르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봉주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이제 뭉개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농담 삼아서 리본즈를 그냥 이봉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사이트 데프라모 유니콘님의 질문, 쿼터가 오라이저 없이 트란잠을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한 가지 좀 정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블 건담 같은 경우에는 오라이저가 없다고 해서 트란잠을 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라이저는 어디까지나 그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의 제어를 위해서 제작된 지원 메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더블 건담 같은 경우에는 엑시아랑 5건담의 태양로를 가지고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구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두 개의 순정 GN 드라이브를 한 개에 탑재시키는 것도 어려웠는데, 기술적으로 두 개의 GN 드라이브를 서로 동조시키는 게 더더욱 어려운 일이어서
제 2세대 건담이 만들어지던 20년 전부터 이 실용화 계획이 꾸준하게 검토되고 오다가 이제 2312년 프톨레이마이오스의 정비사 우리 슈퍼공돌이 이안 바스티가 가장 동조율이 좋은 5건담과 엑시자의 제한 드라이브를 이 더블로 양업계에 설치를 해서 간신히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 가동에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구동이 좀 불안정한 것을 이 세차가 트란잠으로 억지로 이제 가동을 시켜가지고 동조를 시켰던 장면이 있었죠. 이런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더블로 건담 같은 경우에 이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안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량과 조정을 받다가 이제 이것을 위한 오라이저가 개발이 됐고요. 그것을 합체해서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퀀터로 넘어오게 되면서 상황이 좀 달리게 되는데, 퀀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안 바스티가 목성에서 완전 신형 지엔 드라이브 2기를 제작을 합니다. 이 퀀터용으로. 원래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더블 오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미 사용 중이었던 다른 기체에서 썼던 이 지엔 드라이브를 가져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동조율이 안 좋았던 거지만, 이거는 이제 퀀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한 이 동일한 지엔 드라이브 2기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오라이저와 같은 안정 유닛 없이도 문제없이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오라이저 없이 트란잠이 가능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또 다음으로 사이트에 서울님의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청년 플리트에 관한 내용이 담긴 외전이나 게임이 있느냐, 일단 그리고 에이지2 아르테미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기체냐, 그리고 나트라 함장이 누구의 자식이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앞에 있던 2가지 질문을 좀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면, 일단 청년 플리트가 에이지1 레이저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건 원래 월간 합의 재팬 6월에 기재됐던 에이지1의 신형 웨어고요. 일단 레이저 같은 경우엔 게임판으로 이제 22살의 플리트가 이 레이저 웨어를 장착한 에이지1으로 베이건 함자와 사투를 불리는 오리지널 스토리가 삽입된 게임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기동대사 건담 에이지 유니버스 X 그리고 코즈믹 드라이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패키지 모양인데요. 이 게임의 오리지널 스토리로서 그게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뒤이어서 질문하셨던 에이지2 아르테미스도 이 게임에서 2세대 최종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싶으시면 이 게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사항이 나토라 에이나스 이미지가 잠깐 이상하게 떠졌는데, 자 띄워놓고, 이건 누구의 자식이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이유도 같이 물어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알려져 있는 정보로서는 군 고위 관계자인 에이나스 중장의 손녀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후광으로 이 요소 때문에 가문의 후광으로 출세했다는 험담을 듣고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다 또 작중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베이건 습격에 의해서 암시적으로 디바의 함장이 임명이 됐고, 이 함장 임명 때문에 갑작스럽게 서령으로 또 승진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겹쳐집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누구의 자식이냐에 대한 얘기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단순히 에이나스 중장의 손녀라는 이야기만 이렇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 중 일부를 선별을 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걸 다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해서 계속 진행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오시던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질문들 보고 선별을 해서 또 이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